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20일 가까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네, 한편 경찰은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 A씨가 조만간 입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네. 관련 내용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천 분들은 진짜 황당하실 것 같은데 이 붉은 수돗물 사태 서구에 이어서 영종도랑 강화도까지 확산이 됐다고 하던데 네. 학교에서는 뭐 급식도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일단 이 붉은 수돗물 사태 벌써 19일째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예. 더 좀 심각한 상황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적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구 111개 학교, 영종도 24개 학교, 강화도 15개 학교, 그러니까 대략 한 150개 정도 학교에 급식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마실 수 있는 것을 줘야죠.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가 특별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이제 생수를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또 빵과 우유 같이 대체 급식 같은 것을 마련해서 현재 어떻게든 이 사태를 지금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게 그렇게 며칠 이런 식으로 특별보험을 지원을 하면서 생수와 뭐 대체 급식 빵, 우유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네. 사실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오늘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식 입장을 네. 좀 발표를 했잖아요. 뭐 그렇죠.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좀 이야기를 하던가요? 일단은 원인은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돗물이 흘러나오니 관에서 침전물이 새어 나오면서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데 과연 그게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방류되기 직전에 관로에서만 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관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고 일단 내일입니다. 18일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원인의 대체적인 가닥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박남춘 시장의 얘기로는 이번 달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다시 수돗물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 주 중부터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시적으로 수돗물의 질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관로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관로 부분들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인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하죠. 사실 집에서 그럼요. 물을 틀었는데 빨간색 물이 나오면 그럼 밥도 어떻게 밥을 질 수도 또 그렇죠. 없잖아요. 또 먹을 수도 샤워하고 없고. 씻는 예.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정말 모든 총체적인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원인을 밝혀내고 최대한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민들이 뭐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 피해도 엄청나게 지금 네. 백 변호사의 말대로 입고 있는 상황인 건데 주민 2,004명이 집회를 열기도 했고 공개 네. 사과와 보상 대책 촉구를 했는데요. 문제는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란 게 좀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상 기준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이제 보상 혹은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예. 첫 번째 손해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 피해를 입어서 어떤 구체적인 그 특정하게 정할 수 있는 액수의 피해를 입었느냐인데 사실 그 부분을 산정하는 게 일단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지자체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은 네.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또. 그렇죠. 그러면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또 굉장히 지난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정도로 이건 정말 대란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가긴 힘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좀 맞대고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먼저 정부와 지자체에서 먼저 대책 방안들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거 고쳐서 이제 수돗물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그간에 입었던 피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빠져 있어요. 이번에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인천 주민들은 지금 초기 대응도 너무 부실했다라는 네. 불만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건지 네. 이것도 참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관리를 잘못해서 붉은색 수돗물이 나왔고 이걸 먹고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면 뭐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네. 당연히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직무유기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인정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그렇죠. 누가 할 일을 안 했는지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어렵고 그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뭐 피해는 많이 보고 계시지만 이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그건 않고 있는 아니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불편의 개념이니까. 네,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면 이와 관련돼서 뭐 내부적으로 징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피해 입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재난지역 선포기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보니까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좀 이제 궁금한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역시나 네. 물질적이나 신체적이나 뭐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지만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건? 어떻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대형 재난이나 아니면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것은 과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대형 사고가 나서 그 지역 주민 전체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네. 그다음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그랬군요. 좀 최근으로 와 보면 경주 지진, 예. 그다음에 집중호우나 산불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 예. 이번 사안하고 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라고 자연재해는 보기도 또 애매하고 이게 아니고. 예. 대형 사고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좀 애매한데 이거는 사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으로 뭐 정해놨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령을 발동해서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 공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구호나 복구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어떻게 피해 배상을 해주고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 좀 대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특별재난 지역 선포하기에는 지금 요건이 조금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만 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 지역에 준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인데요. 가수 B.I 씨의 마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 공익 제보자 A 씨가 현재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조만간 입국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국 이후에는 어떻게 수사가 좀 진행되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공익제보자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의 폭로로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일단 3년 전 사건인데요. 예. 3년 전에 BI는 무혐의가 나왔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무혐의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가 않았어요. 최초 1차, 2차 조사 과정에서는 이 A 씨가 뭐 마약을 공급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어요. 얼마의 비용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돌연 3차 진술 때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할까요? 1, 2차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바꾸면 이제 진술 번복의 경위나 예. 번복한 게 정확하게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소환도 하지 않고 검찰에서도 그냥 나중에 불기소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YG 특히 양현석 대표와 경찰과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또 2차적으로는 BI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마약을 했는지 네. 이 대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마약을 했을 것 같은 정황이 담겨 있는 대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단 이 A 씨가 뭐 귀국할 거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고 도착을 네. 하면 현재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재조사를 좀 시행해 볼 그런 뭐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게 근데 BI에 대한 경찰이 별도 수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묵살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통상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진술을 A 뭐 이렇게 쭉 진술하다 갑자기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돌연 번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번복을 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거를 왜 그럼 도대체 허위로 얘기했는지 그렇죠. 그 허위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예.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물어서 번복한 게 아니라 전에가 사실이면 전에 걸로 보통 추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 번복할 때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호사가 옆에서 메모를 해주면 수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심지어 변호사가 잠깐 자리를 뜨니까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 그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런 내용까지 그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진술 번복한 것에 대한 신빙성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묻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게 무언가 수사기관과 YG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더 큰 배우가 있다면 배우와 네. 연계가 돼 있는 것 아니냐는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공익제보자 A 씨도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BI와 관련된 마약 투약 의혹 그거 못 밝혀냅니다. 3년 전에 한 거니까 지금 안 남아 있어요. 그거는 체내에 신체에도 남아있지 안 않으니까 남아있고. 최근에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 당시에 마약을 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BI 씨 처벌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BI도 그 입장문에서 예. 너무 두려웠고 너무 두려워서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마약 투약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입증이 어려운데 결국 이 A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양현석 대표가 나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경찰과 뭔가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이게 도저히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없다는 그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아마도 중점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박을 하고 회유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이 부분은 일단 A 씨의 진술에만 기초로 한 것이니까요. 만약에 예. A 씨의 진술이 전부 사실이고 이 내용이 입증된다면 이렇게 예.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한다면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 첫 번째 협박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연예계의 큰 손 중에 큰 손입니다. 네. 정말 양현석 대표가 마음을 먹는다면 이 A 씨 연예인 지망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YG 연습생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A 씨의 소위 말하는 생사혈탁권 충분히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협박죄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BI가 쉽게 말해서 마약을 투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마약 투약한 본인의 소속 가수를 숨겨주려고 한 거잖아요. 네. 전형적인 범인 은닉 도피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현석 대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아직 가정입니다만 YG와 경찰과 유착선은 버닝썬 사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계속 아니겠어요? 나왔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금품이 오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뇌물죄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엄청나게 혐의가 그 중요해질 조사받으면 수밖에 이 없는 부분도 거죠. 이제 짚어보게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부분인 거기에 거죠.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정말 말 그대로 맨바닥에 수사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뭐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보고서를 건넨 거니까 네. 검찰한테 좀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검찰에서 그 부분을 고의적으로 은폐 누락한 건지 아니면 사실 큰 사건은 아니니까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막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도에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중요도가 높은 사건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소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